인천에 있는 우리 아파트 옥상 텃밭에서 봄을 맞이하던 작년. 저는 거의 원예를 포기할 뻔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상추잎이 구멍투성이가 되고 정성껏 키운 토마토 줄기에 진딧물이 들끓는 모습을 보고 참담한 마음이 들었지요. 물과 비누를 섞어 뿌려보고 인터넷에서 본 식초 스프레이도 사용해봤지만 효과는 잠시뿐이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파는 천연 해충 기피제도 써봤지만 오히려 작물에 상처만 남긴 적도 있습니다. 약을 쓰는 것도 찜찜하고 매년 같은 문제에 부딪히는 것도 지쳐가던 어느 날 우연히 접하게 된 개념이 있었습니다. 바로 식물 간의 조화로운 혼합 재배였지요. 서로 돕고 보호해주는 식물의 힘을 빌려 해충을 멀리하고 건강한 밭을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몇 가지 허브와 채소를 섞어 심은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토양과 햇빛, 물을 주었는데 해충이 눈에 띄게 줄고 식물들이 훨씬 싱싱하게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식물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밭을 지켜주는 것 같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실험하고 효과를 본 25가지 식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식물들은 단지 먹기 위한 재료가 아닙니다. 정원과 밭을 지키는 천연 경비병이며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져 자연이 만든 방어선을 형성해 줍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후에 잘 맞고 옥상이나 베란다에서도 키우기 쉬운 식물들 위주로 골랐기 때문에 원예 초보자분들도 부담 없이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식물이 어떤 해충을 막아주고 어떤 조합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봄부터 가을까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토양에 화학약품을 뿌리기 전 자연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저처럼 마음이 조급했던 분들에게도 분명 도움이 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식물 간의 상생에 눈을 뜬 뒤 제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진 것은 향이 강한 허브들이었습니다. 작은 크기지만 놀라운 방어력을 가진 이 녀석들은 마치 정원에 보이지 않는 군인들 같았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건 바로 바질입니다. 바질은 토마토 옆에 심었을 때 가장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바질 특유의 강한 향이 진딧물과 흰파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토마토 잎을 깨끗하게 지켜주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었지요. 처음에는 단순히 요리에 활용하기 위해 심었지만 지금은 정원 지킴이로 더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박하입니다. 박하는 개미, 진딧물, 배추 흰나비 애벌레를 쫓는 데 탁월하지만 뿌리가 빨리 퍼지기 때문에 저는 화분에 심어 배추와 브로콜리 옆에 두는 방식을 씁니다. 이 방법은 공간도 효율적으로 쓰고 향으로 해충을 막는데도 효과적이었습니다. 더운 여름날, 시원한 박하 향기를 맡으며 텃밭을 둘러보는 일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로즈마리입니다. 저는 이 식물을 조용한 경비원이라 부릅니다. 특별히 손이 많이 가지 않지만 그 송진 같은 향기가 당근파리와 딱정벌레들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특히 콩이나 당근 옆에 심었을 때 뚜렷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고 푸른 잎 사이로 고요히 피어있는 모습은 보기에도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향긋한 꽃으로만 알고 있는 라벤더도 빠질 수 없습니다. 라벤더는 흰파리와 벼룩벌레 같은 작은 해충들을 쫓아내는 동시에 벌과 나비를 유인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저는 장미나 블루베리 옆에 심어보았는데 덕분에 꽃은 더 싱싱하고 열매는 더 풍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허브는 부추입니다. 흔히 식재료로만 알고 있지만 부추는 진딧물이나 일본 딱정벌레, 당근파리까지 막아주는 천연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저는 장미와 토마토 주변에 몇 포기씩 심어두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작물을 지켜주는 모습이 마치 작은 방패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5가지 허브는 단순한 향기나 요리 재료를 넘어 자연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허브들 사이를 걸으며
반짝이는 이슬과 함께 상쾌한 향기를 느끼는 순간 식물들이 제게 전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자라고 함께 지킨다. 바로 그 믿음이 제가 계속 텃밭을 가꾸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허브의 놀라운 효과를 몸소 체험한 이후 저는 채소들 사이에서도 그런 상생의 힘이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가지 채소들은 해충을 쫓는 역할까지 해내며 옆에 심은 작물까지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양파였습니다. 흔히 요리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지만 텃밭에서는 진딧물, 당근파리, 배추 흰나비 유충을 막는 훌륭한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저는 상추와 당근 사이에 양파를 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상추 잎이 덜 상하고 당근도 더 굵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지요.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향이 강한 만큼 해충들이 마늘을 싫어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마늘은 붉은 거미, 일본 딱정벌레, 심지어 일부 진드기류도 기피하는 식물로 저는 토마토나 고추, 심지어 장미 옆에도 심습니다. 가을 말쯤 심어두면 겨울을 이겨내고 봄이 되면 자연스럽게 뿌리를 뻗으며 정원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세 번째는 당근입니다. 혼자서는 그저 조용히 자라는 뿌리 채소 같지만 양파와 함께 심었을 때는 상호 보완의 힘을 보여줍니다. 당근 향은 양파파리를 헷갈리게 하고 양파향은 당근파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서로를 지켜줍니다. 이 조합은 제가 가장 신뢰하는 자연 파트너십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샐러리입니다. 고소한 향과 아삭한 식감으로 유명하지만 텃밭에서는 배추 흰나비와 당근파리를 막는 천연 방패 역할을 합니다. 브로콜리나 양배추 옆에 샐러리를 심었더니 잎이 훼손되는 정도가 확연히 줄었고 샐러리 자체도 더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성질 덕분에 습한 지역에서도 잘 자라며 주변 식물과의 조화를 이루는데 탁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채소는 무입니다. 무는 해충을 유인해 다른 작물을 보호하는 일종의 유인식물 역할을 합니다. 특히 벼룩벌레나 일본 닭정벌레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상추나 시금치 옆에 물을 심어 해충의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상추 잎이 구멍 나는 일이 훨씬 줄어들고 무도 빠르게 자라 바로 수확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채소들은 먹는 용도를 넘어서 함께 심을 때 서로를 지켜주는 동반자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마치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친구들처럼 말이지요. 허브가 공기 중에 적을 막아준다면 이 채소들은 땅 위와 뿌리 근처에서 방어선을 형성해 줍니다. 이런 협력의 힘을 알게 되니 작물을 심을 때마다 단지 수확량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지를 먼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채소들이 뿌리와 잎에서 우리 작물을 지켜준다면 다음으로 소개할 친구들은 시선을 사로잡는 아름다움과 향기로 정원을 방어하는 존재들입니다. 바로 꽃입니다. 많은 분들이 꽃은 단순히 장식용이라 생각하시지만 저는 경험을 통해 그것이 얼마나 큰 오해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시작은 메리골드였습니다. 제가 처음 메리골드를 토마토 옆에 심었던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진딧물이 들끓던 토마토 밭이 일주일 만에 눈에 띄게 깨끗해졌고 메리골드 주변으로 벌레들이 몰려들면서 토마토 잎은 점점 건강해졌습니다. 메리골드 뿌리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은 선충을 막고 꽃향기는 흰파리와 딱정벌레류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매년 봄마다 토마토 밭 주변에 메리골드를 일정 간격으로 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눈에 띈 것은 나스투륨이었습니다. 이 꽃은 해충을 유인해 자신이 공격받는 대신 주변 작물을 보호하는 희생자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배추류나 콩과 식물 옆에 심으면 흰파리나 진딧물이 나스투륨으로 몰리면서 주 작물은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게다가 이 꽃은 식용도 가능해서 잎과 꽃을 샐러드에 넣어 먹으면
톡 쏘는 향이 식욕을 돋우기도 합니다. 저는 텃밭의 가장자리에 나스투륨을 군락으로 심어 해충 방어선처럼 활용하고 있지요. 그리고 화려한 색감이 정원을 더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 페튜니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페튜니아는 토마토 나방과 딱정벌레류의 강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고추나 바질 옆에 심었을 때 식물 간 조화도 좋고 효과도 뛰어났습니다. 햇빛을 좋아하는 성격 덕분에 옥상이나 베란다에서도 잘 자라며 다양한 색깔을 섞어 심으면 그 자체로 하나의 정원 디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숨겨진 보석은 칼렌듈라입니다. 일반 금잔화와는 다르게 칼렌듈라는 끈적이는 수액을 통해 해충을 물리적으로 붙잡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흰파리나 진딧물 같은 작은 해충을 잡아내는 데 탁월하며 동시에 무당벌레나 기생벌 같은 유익한 곤충을 끌어들입니다. 저는 상추나 시금치 주변에 칼렌듈라를 심어 자연적인 해충 조절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라늄입니다. 겉보기엔 조용하고 소박한 꽃이지만 배추 흰나비 유충과 일본 딱정벌레를 막는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양배추밭 둘레에 제라늄을 둘러 심었고 이 조합 덕분에 방충망 없이도 건강한 잎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꽃들은 그저 보기 좋은 존재가 아니라 조용히 작물을 지켜주는 믿음직한 파수꾼입니다. 앞서 소개한 허브와 채소가 각각의 방어 역할을 했다면 꽃은 향기와 색으로 주변 환경을 조율하며 전체 생태계를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해냅니다. 꽃 하나하나가 해충과 유익한 곤충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그야말로 정원의 지휘자 같은 존재인 셈이지요. 이렇게 꽃들이 색과 향으로 정원의 균형을 맞춰주는 동안 저는 다시 향기의 세계로 돌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앞서 허브들이 해충을 막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강한 향기로 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특별한 허브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지요. 이 허브들은 일종의 향기 방어선을 형성하여 해충이 작물의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세이지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저는 인터넷을 통해 처음 씨앗을 구입해 심어보았고 그 효과에 감탄했습니다. 세이지는 당근파리와 배추 흰나비 유충뿐 아니라 민달팽이까지도 싫어하는 향을 가지고 있어서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주변에 심으면 정말 든든한 방어벽이 됩니다. 특별히 손이 많이 가지 않으면서도 은은하게 퍼지는 향은 사람에게는 안정감을, 해충에게는 혼란을 주지요. 다음은 타임입니다. 작고 앙증맞은 잎사귀들이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토마토 옆에 타임을 촘촘히 심어두었는데 이후로는 토마토 줄기에서 벌레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타임의 향은 흰파리나 배추 흰나비 유충뿐 아니라 작은 곤충류의 방향 감각을 흐리게 하여 식물에 다가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특히 햇빛이 잘 드는 모래성 토양에서 향이 더 진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매년 화단 가장자리에 타임을 배치해 자연스럽게 향기 울타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레가노입니다. 이탈리아 요리에 자주 등장하는 허브지만 해충 방어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저는 오레가노를 고추와 오이 주변에 심습니다. 그 결과 진딧물의 발생이 현저히 줄었고 땅을 덮듯 자라는 특성 덕분에 잡초도 거의 자라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오레가노는 꽃이 필 때 작은 벌레들에게 좋은 먹이가 되어 해충의 천적인 곤충들을 유인하는 역할도 해냅니다. 네 번째는 레몬그라스, 즉 레몬 향이 나는 풀입니다. 모기를 싫어하는 식물로 유명한데 백화점 옥상에 있는 정원에서 처음 접한 뒤 저도 베란다 화분에 길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철 모기뿐 아니라 흰파리나 날벌레까지도 확실히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잎을 살짝 비벼 손에 묻힌 후 정원을 둘러보면 기분까지 상쾌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허브는 개바카입니다.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지만
해충에게는 강력한 경고음 같은 존재입니다. 개미, 진딧물, 심지어 벼룩까지도 멀리하게 만드는 이 식물은 구석진 곳에 심어두면 은근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고양이가 자주 머무는 공간에 개박하를 심었고 그곳은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렇게 향이 강한 허브들은 단지 냄새나는 식물이 아니라 우리 텃밭의 방향 감각을 교란시키는 천연 레이더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각각의 향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배치한다면 정원 전체가 거대한 방어 필드처럼 작동합니다. 조용히 피어나는 향기 속에서 해충은 길을 잃고 식물은 보호를 받습니다. 저는 그것이 자연이 보여주는 가장 부드럽고도 강력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강한 향을 가진 허브들이 해충의 감각을 교란시켜 외부에서 침입하는 위험을 막아준다면 정원의 내부를 단단히 지켜주는 또 다른 존재들도 있습니다. 바로 유익한 곤충들을 불러들이는 식물들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해충만 쫓기보다는 해충을 잡아주는 도움이 되는 곤충을 정원으로 초대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보라지라는 식물이었습니다. 별 모양의 파란 꽃을 피우는 이 식물은 벌과 호박벌, 무당벌레까지 유인하며 동시에 토마토나 양배추를 괴롭히는 애벌레를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보라지를 딸기와 토마토 사이에 심었고 놀랍게도 해충이 줄어들고 수확량은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딜이라는 허브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향긋한 잎과 꽃은 파슬리와 비슷하지만 그 역할은 훨씬 더 역동적입니다. 딜은 진딧물, 붉은 거미, 애벌레 같은 해충을 먹는 기생벌과 파리류를 끌어들이는데 저는 오이나 브로콜리 옆에 딜을 심으면서 해충 방제에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단, 딜은 당근과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뿌리 깊이가 겹치고 생장 특성이 비슷해서 서로 경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고수입니다. 한국 요리에서는 생소할 수 있지만 해충 관리 면에서는 꽤나 유용한 식물입니다. 고수는 붉은 거미나 진딧물, 감자 딱정벌레 등을 쫓는 향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기생벌과 타키니드 파리 같은 유익한 곤충들을 유인합니다. 저는 고추와 감자 사이에 고수를 심어봤고 해충 피해가 줄어든 걸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는 탄지라는 노란 꽃을 피우는 식물입니다. 한국의 정원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식물이지만 향기와 외형 모두 독특해 눈길을 끌며 흰파리와 나박류를 막아주고 벌레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저는 탄지를 퇴비더미 근처에 심어두었고 그 주변에 작은 벌레들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단, 탄지는 강한 생장력을 가졌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나 별도로 구획된 공간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파슬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단순한 요리 재료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파슬리가 꽃을 피우면 무당벌레와 기생벌 같은 천적 곤충들이 모여듭니다. 저는 일부러 몇 그루는 수확하지 않고 꽃을 피우게 했고 그 덕분에 상추와 브로콜리의 잎이 한결 깨끗해졌습니다. 이처럼 해충을 막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그들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상대해줄 새로운 생명을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매년 봄마다 이 친구들을 다시 정원으로 초대합니다. 그들은 소리 없이 날아와 조용히 정원을 지키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자연이 가진 질서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이 작은 존재들이야말로 우리가 보살피는 정원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숨은 영웅들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식물들이 각각의 방식으로 정원을 지켜주는 동안 저는 이들을 어떻게 배치하면 서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정원은 단순히 식물을 심는 공간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을 읽고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식물들을 무작위로 심지 않고 의도적인 조합과 거리를 고려해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토마토와 바질의 조합이었습니다. 바질은 토마토 옆에 있을 때 진딧물을 막고 토마토의 맛까지도 좋게 만든다는 말이 있었지만 저는 반신반의하며 실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질을 곁에 둔 토마토는 잎이 더 건강했고 해충도 적었으며 수확한 열매는 확실히 향이 짙고 달콤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식물도 친구가 필요하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당근과 양파의 조합이었습니다. 당근파리는 양파 향기를 싫어하고 반대로 양파 근접에서는 당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걸 알고 둘을 나란히 심었지요. 이 둘은 뿌리 깊이가 달라서 공간을 경쟁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조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원리를 응용해 상추와 무, 고추와 오레가노, 브로콜리와 타임 등 다양한 조합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해충은 눈에 띄게 줄었고 정원은 더 이상 긴장된 전장이 아니라 조화로운 생태계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치의 거리입니다. 저는 처음엔 욕심이 앞서 너무 빽빽하게 심었지만 해충이 오히려 더 자주 보이거나 식물끼리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면서 생장에 지장을 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후엔 식물 간 충분한 간격을 두고 심었고 햇빛과 공기순환이 잘 되면서 자연스럽게 병충해가 줄어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위치를 해마다 바꾸는 회전심기입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식물을 반복해서 심으면 땅도 지치고 해충도 그 자리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식물의 자리를 조금씩 바꾸고 꽃과 허브를 번갈아 배치해 새로운 균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메리골드나 딜 같은 식물은 정원의 중심보다는 가장자리에 두어 향이 퍼지도록 하고 바질이나 타임은 중심 작물 옆에 가까이 심어 방어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이러한 배치는 단순한 미관이 아니라 실제로 작물의 생장과 정원의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저는 이것이 마치 악기를 조율하듯 식물들의 음색을 맞추는 작업이라 느꼈고 그 조화로움 속에서 해충 없는 텃밭이 조금씩 완성되어 갔습니다. 각각의 식물은 작은 존재지만 함께할 때 더 강력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연이 주는 가장 큰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